오늘은 성인 ADHD에 대해 좀 더 편안하게 이야기해보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컬러 테라피를 활용하는 방법도 소개해보겠습니다. 성인 ADHD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에 진단받은 경우도 있지만 성인이 되어도 여전히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ADHD의 주요 증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주의력 결핍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중요한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중에 이메일 알림이 오거나 전화가 울릴 때 바로 그 순간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보고서로 돌아가려 해도 이미 다른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하고 결국 마감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작업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러한 상황은 많은 성인 ADHD 환자들이 겪는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때로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 어려워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려다 보니 결과적으로 모두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요리를 하면서 동시에 TV를 보고 전화 통화도 하려다 보면 결국 요리가 태워지거나 통화 내용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러한 일상적인 경험들은 ADHD 환자들에게는 매우 흔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충동성이에요. 충동성이란 생각하기 전에 행동하는 경향을 말해요. 예를 들어 친구와의 대화 중에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끝까지 듣지 못하고 중간에 끼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행동은 종종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고 대인 관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또한 즉흥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많아서 이로 인해 후회하는 순간이 많습니다. 한 번은 친구와의 약속을 잊고 다른 계획을 세웠다가 크게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충동적인 행동은 사회적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자신의 감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과잉 행동입니다. 앉아있지 못하고 자꾸 움직이거나 과도하게 말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해요. 예를 들어 회의 중에 자꾸 의자에서 일어나거나 손으로 무엇인가를 만지작거리며 집중을 못하는 모습이죠. 이런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 수 있어 종종 사회적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게 만듭니다. 회의가 끝난 후 동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게 되고 이러한 걱정이 더 큰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DHD의 원인과 진단. ADHD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유전적인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어요. 가족 중에 ADHD를 앓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죠. 그리고 뇌의 구조나 기능 차이도 원인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뇌의 특정 부분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활성화되거나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이 ADHD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진단은 주로 정신과 전문의의 평가를 통해 이루어져요. 어린 시절의 증상 기록이 중요하며 성인이 되어서도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설문지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겪는 문제를 파악하고 전문의와 상담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겪는 어려움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DHD의 치료 방법과 컬러 테라피. ADHD는 관리가 가능한 장애입니다. 치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약물 치료입니다. 자극제와 비자극제가 있으며 각각의 환자에게 맞는 약물을 찾아야 해요. 약물 치료가 효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지만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니 의료 전문가와의 상담이 중요합니다. 또한 행동요법도 큰 도움이 됩니다. 생활 속에서 시간 관리 방법이나 조직 기술을 배우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일주일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매일 할 일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보는 것이에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일상에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컬러 테라피를 활용하는 방법도 소개할게요. 컬러 테라피는 색상을 이용해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ADHD 환자들에게도 유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 색상이 주는 심리적 영향을 활용하여 집중력을 높이거나 안정감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파란색은 차분함과 안정감을 주는 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부나 일을 할 때 파란색 조명을 사용하거나 파란색의 물체를 가까이 두면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또한 녹색은 자연과 연관이 있어 스트레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
화분을 두거나 자연을 가까이 하는 것도 좋습니다. 반면 주황색이나 빨간색과 같은 따뜻한 색상은 에너지를 주고 활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색상을 사용할 때는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적절한 비율로 색상을 조합하여 사용하면 감정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활관리와 지원. 마지막으로 성인 ADHD를 가진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어요. 주변의 지원 네트워크가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친구, 심리 상담사와의 소통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받는 것이죠. 예를 들어 친구에게 자신의 증상이나 어려운 점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 친구가 이해해주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시스템이 잘 갖춰지면 보다 효과적으로 일상생활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일상에서의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이완 기법도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기법들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명상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도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매일 30분 정도의 걷기나 조깅을 통해 체력을 기르고 동시에 기분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는 자연 속에서 하거나 파란색이나 녹색의 환경에서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컬러 테라피의 실생활 적용. 컬러 테라피를 일상에 적용할 때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나 상황에 맞는 색상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긴장감이 느껴질 때는 푸른색의 소품을 가까이 두거나 방의 조명을 파란색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면 활력이 필요할 때는 주황색이나 노란색의 물건을 주변에 배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색깔을 활용한 아트 치료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색칠하는 활동은 창의력을 자극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색으로 표현함으로써 내면의 복잡한 감정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결론. 성인 ADHD는 관리가 가능한 상태이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 행동요법, 컬러 테라피, 그리고 운동과 명상 등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을 통해 더욱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며 주변의 지원과 이해를 받는 것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성인 ADHD 환자들은 더욱 효과적으로 일상생활을 관리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국 ADHD는 하나의 장애가 아니라 각자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컬러심리연구소에서 세상의 어떠한 컬러보다 아름다운 당신의 빛을 찾아드리겠습니다. 한국컬러심리연구소는 컬러 테라피 전문 교육기관으로 컬러심리 상담사 1급, 컬러심리 상담 전문가 1급, 그림책 컬러 상담사 1급, 컬러 학습 코칭 지도사 1급, 컬러 진로 코칭 지도사 1급, 컬러 테라피 강사 과정 등의 자격증 교육과 컬러 심리 상담, 기업 연수, 기업 강의, 힐링 강의, 체험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컬러심리연구소에서 세상의 어떠한 컬러보다 아름다운 당신의 빛을 찾아드리겠습니다.